교복복 같은 게 있습니다. 중학생들 교복 입는 거. 지영 씨 혹시 어떤 스타일의 교복이었는지? 북한에도 교복이 이제 지정되어 있는데요. 북한은 소학교 교복은 전국이 다 같고, 또 중학교 교복도 전국이 다 같고, 대학 교복도 똑같거든요. 근데 대학에 올라와서 교복이 좀 다르다면 단추가 서로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 배지로 또 서로 이제 다른 대학이라는 걸 알려고 하고요. 저희 종합대학 교복 같은 경우에는 대학 단추가, 교복에 달린 단추가 여느 대학 단추보다 좀 더 독특하게 그 마크가 틀렸던 것 같아요. 예. 우리 보통 등굣길에 치마 길이나 이름표 검사하는 복장 검사 했거든요. 김찬 씨 혹시 그런 검사 했던 기억 있어요? 예, 저희는 남한에 와서 보니까 여기 학생들이 들어갈 때 이렇게 이름표를 이렇게 보이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건 없어요. 이름표는 없고 그냥 북한에서 흔히 말하는 이렇게 붉은 넥타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년단 때는 그 넥타이를 메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중학교 올라와서는 김정일이 그 사진이 붙어 있는 그런. 사진이 붙어 있는. 네, 그걸 달고 다니는데 그걸 못 달고 다니면 통과를 안 시켜주거든요. 네. 여학생들은 보통 두발 많이 좀 이렇게 불만들이 많은데 두발이 자유인 편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소학교 때는 항상 이제 학교 앞에서 제가 검열을 하는 입장이라 단속은 안 돼봤었는데요. 네. 대학교 때, 그때 한창 이제 북한에서 한류 이제 문화가 접해지면서 매직머리, 북한에서 직발머리라 그러거든요. 네. 매직머리가 막 대세였어요. 근데 대학에서 매직머리를 못하게 했었는데 학교 이제 정문에서 매직을 하고 갔더니 청년동맹 비서가 이제 나를 잡아가지고 막 학생들 앞에 세워놓고 이게 완전 한국식 머리를 했다고 해서 막 욕을 엄청 먹었던 원래 좀 기억이 모발이 있어요. 좀 생머리면 어떡해요? 그 생머리라 해도 이렇게 매직기를 해가지고 막 흩날리잖아, 바람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냥 청년비서가 서 있다가 그냥 이쁘장하고 머리가 이쁘면 다시였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검열하고 보는 거였구나.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학생들 어떤 식으로 좀 처벌을 하셨나요? 그 북한의 고등 중학교 학생들이 좀 나이가 들게 되면 교복 바지를 이제 이렇게 쫑빼 바지로 만든다 그러죠. 수선을 해서 입거든요. 좀 멋을 내느라고. 똘똘이처럼. 예. 그리고 또 학생들이 치마 길이도 줄이고 막 이렇게 그 교복을 그대로 입으면 헐렁하니까 보기 싫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입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가위를 들고 이제 정문에 서 있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학생들이 조금 머리가 길면 그것도 이제 또 가위를 가지고 이제 한쪽을 잘라놓으면 이제 무조건 이발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좀 단속을 많이 하고요. 네. 좀 더 심각하고 그런 쫑대바지 입는 데다가 학생들이 좀 더 불량기가 있거나 하면 노동을 시킵니다. 이제 뭐 화장실 노동뿐만 아니라 뭐 이제 시사로청 이런 데서 집단적으로 학생을 모여시켜 가지고 근로를 시키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거는 수업도 못 참석하고 이제 의무제로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생님들하고 쫓기는 그런 관계에 있죠. 어떻게 해서는 안 들키고자 하고 뒷문으로 들어오고. 남북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사실 복장 검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 봐 이런 건데 학교 올라갈수록 가장 걱정되는 게 또 대학 입시 문제입니다. 지영 씨는 대학교 입학할 때 뭐 따로 이렇게 사교육을 받았다고는 했었지만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우리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저희 이제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 2명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비 시험을 쳐서 학교에서 붙으면 이제 시에서 또 애들 모여놓고 시험을 치고 시에서 또 붙으면 이제 예비 시험을 한 3차에 걸쳐서 예비 시험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된 학생들로 이제 대학 지표라는 게 또 내려오는데 대학 지표라는 건 이제 중앙에서부터 각 대학들이 이번에 이제 애들을 붙이는 인원수에 따라서 경쟁률을 선포를 해요. 이제 뭐 400명 시험을 봐서 뭐 1명을 붙인다, 2명을 붙인다면 그 예비 시험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 시험에서 통과를 하면 전국적으로 이제 그 인원수에 맞게 지표라는 게 내려와서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는 이제 종합대학 뭐 2개, 평화대 뭐 3개, 아니면 외국대학 하나 이렇게 오면 거기에서 이제 시험 친 애들 순위대로 지표를 받고 대학교 가서 시험을 쳐요. 그런데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대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는 학생이 있어도 이제 토대가 걸리면은 시험을 못 봐가지고. 그 토대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출신 성분이나 출신 뭐 이런 성분, 거죠? 북한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말하면 출신 성분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엄격한 조건에서 갔었던 것 같아요. 혹시 본인만의 좀 특별한 공부 비법 혹시 없나요? 공부 비법이라기보다는 국영수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건 아니죠? 아니요. 수학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풀어나가는 게 좀 재밌은 것 같고요. 별로 공부 때문에 어려워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 지금 김참 씨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계신데 남한과 북한의 공부 스타일 어떤 점이 좀 가장 놀라웠다? 제가 지금 대학 입시 준비도 하고 지금 자격증도 따고 있고 하는데요. 자격증 시험을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북한은 객관식이 없거든요. 객관식 문제가 없고 오지선다, 다지선다 이런 게 아예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예스나 노 뭐 이런 문제도 없고 했는데 북한은 다 주관식이거든요. 네. 그게 가장 놀라웠던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주관식 사실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주관식만 풀다가 객관식 풀어보니까 어때요? 좀 어찌 보면 그것도 시험도 운도 많이 따르잖아요. 네.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주관식보다 여기에 객관식이 더 좀 이롭지 않겠나. 혹시 어떤 면에서요? 공부를 못한 사람들 면에서요. 찍기가 가능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예 공부를 못하면 주관식이면 하나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일단은 맞아요. 그런 면에서 객관식 선호들 많이 해요. 그런데 다 주관식 문제다 보면 북한의 선생님들 여간 채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겠어요. 대신 이제 그 주관식 문제를 많이 내진 않습니다. 뭐 적어도 5문제 내에서 내서 교사들이 이제 그 5문제가 비중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문제는 비중이 굉장히 크게 점수를 넣고 네. 전체 5점 만점이라면 뭐 제일 첫 문제는 뭐 1.5, 그 다음 문제는 뭐 1점, 그 다음 문제는 0.5 이런 식으로 비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5점 만점의 비중이 달라서 학생 실력을 평가하는 데는 또 주관식의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기로 채점 일일이 하시려면 네. 시간도 많이 소요되겠어요. 그렇죠. 밤새 해야 되죠. 밤새? 네. 그래서 저는 한번 그 전국 대학 입학 예비 판정 시험에 이제 채점을 맡은 적이 있는데 오. 그 이제처럼 이제 도나 이제 시에서 전국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그 과목별로 네네. 이제 채점자들을 골라서 어떤 여인숙 같은 데다 넣고 이제 밤새 채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채점 비리가 있을까봐. 우리랑 그 점은 비슷하네요. 네, 점수 네. 그 이름 가리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힘들죠. 뭐 채점하는 과정은 뭐 우리랑 비슷하네요. 한국은 사실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북한은 과연 몇 명이나 좀 대학에 진학을 하는지 한 반에 보통 몇 명 정도 돼요? 저희 같은 거는 학교에 한 번에 졸업하는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됐거든요. 아, 네. 근데 100명 정도에서 거기서 대학 간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짜 뭐 평양이나 그런 명문대 가는 학생 그냥 1명에서 한 2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고, 그냥 다른 애들은 그냥 일반 대학 같은데 지방대학에 가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군대로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의 등급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뉠 뿐이지 그래도 좀 가긴 가네요. 네, 그렇죠. 네, 대학교 떨어진 친구들 혹시 뭐 재수 같은 거 따로 하나요? 북한에는 재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떨어지면 그 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보통 대부분 남학생들은 군대로 다 나가고요. 네.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되는 거죠. 사회에 배출되어서 공장 기업소에 이제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북한의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생소한 북한말을 영상을 통해 배워보는 시간, 보고 듣는 북한말인데요. 오늘은 어떤 북한말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이자면 오고 준비를 반드시 손행시켜야 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한 이곳 작업반의 종업원들은 물고기 잡이줄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데 맞게 갖가지 물고기 잡이와 게잡이에 필요한 오고 준비를 제 기일에 무조건 끝내기 위해 그물 하나를 두고 하나의 게드레를 만들어도 자신들의 깨끗하고 성실한 땀과 양심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나 바라에 나가 있는 어로공들과 늘 함께 있습니다. 만성기를 휘날리며 퍼오러 돌아오는 어로공들을 대할 때마다 늘 느끼는 감정이지만 정말이지 물고기 잡이에 필요한 오구들을 질적으로 보장하는 생산자로서의 궁지와 보람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어로공, 과연 어떤 뜻일까요? 북한말 어로공은 물고기 잡는 일을 어부로 하는 사람, 우리말로 어부를 뜻합니다. 다른 사용의 예로는 오징어가 참 싱싱하네요. 어로공이 금방 잡아온 오징어니까요. 그럼 다음 단어 알아볼까요? 여기가 판매소 기본 건물 지붕입니다. 보시다시피 면적은 비록 넓지 않지만 여기에는 대가트짜리와 1가트짜리 태양빛 전지판 88개가 설치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한 정도면 여기서 필요되는 전기를 충분히 보장합니까? 예, 얼마든지 됩니다. 네. 여기가 바로 종업원 식당입니다. 여기 판매소는 24시간 봉사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하루 3끼 종업원들의 식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식당에서는 5.3kW에 해당하는 전열 설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자체로 생산한 전기입니다.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밥에 두부국, 김치, 더러매기 튀기, 달걀볶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종업원들이 정하겠습니다. 네, 저합니다. 우리는 전기 밥가마와 전기 볶음판, 구이로를 이용해서 모든 종업원들의 구매에 맞는 음식을 빠른 시간에 포장하고 있습니다. 전기 밥가마, 우리도 가마솥이란 말이 있는데요. 대충 짐작이 되시죠? 전기 밥가마는 전기 밥솥을 뜻하는 북한말입니다. 이상 보고 듣는 북한말이었습니다. 네, 오늘 북한 스타일에선 북한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북한말 딱친구는 우리말로 단짝이란 뜻이라고 하죠. 남북한 학생들이 딱친구가 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